자, 다음으로는 이제 녹는 점을 비교해 보셔야 될 텐데요. 녹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 격자 에너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정 격자 에너지는 녹는 점이라는 것 자체가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또는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체 상태는 뭐 중학교 때 배운 내용대로라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고체라고 얘기하죠. 그에 비해서 액체는 거리는 분자 간 거리는 유사하지만 어쨌든 규칙적인 배열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규칙적인 격자 배열, 그게 만들어질 때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관성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은 끓는 점에서 비교한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녹는 점 비교에서는 거의 물어볼 일이 없어요. 따라서 이 녹는 점 비교하는 방법은 결정 격자 에너지 판단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결정 격자 에너지는 분자 구조의 규칙성, 얼마나 격자를 더 이루기 쉬운 구조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격자를 이루기 쉬운 구조라고 한다면 어떤 구조들이 있겠느냐, 그 첫 번째가 뭐 이렇게 시스 구조하고 트랜스 구조가 있을 때, 보통 이중결합을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CH3 두 개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동시에 같은 방향에 있고 수소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런 구조들을 시스라고 합니다. 시스. 그에 비해서 이중결합이 있을 때 CH3하고 CH3가 서로 반대 방향에 뻗어 있고요. 수소들도 반대 방향에 뻗어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트랜스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때는 시스보다 트랜스가 녹는 점이 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이쪽에 더 다른 얘기도 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밑에 써 있는 요거예요. 부채에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 이게 일단 녹는 점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건 사실 비교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규칙적으로 같은 방향에 있고요. 이건 규칙적으로 반대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규칙성 자체로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채에 가까운 구조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sp2 원성이니까 평면이고요. H까지 모두 평면이에요. 여기는 다 평면 구조. 그에 비해서 여기에 똥땡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한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건 구체를 어느 정도 형성하는 타원 형태의 모양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평평한 납작한 쟁반 같은 게 여기 팍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평평한 구조인데 양쪽 옆으로 똥땡이가 이렇게 하나씩 둘러싸고 있으면요, 이 평평한 거 그 사이에 묻혀 있으니까 이거 전체 분자를 본다면은 이렇게 타원형 모양이 하나 정도, 좀 더 얘보다는 구에 좀 더 가까운 타원 모양이, 그래도 구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게 좀 더 규칙성이 있는 구조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슬 구조에 비해서 고리 구조가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슬 구조야 뭐 뻔히 아시다시피 이렇게 길다란 탄소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 근데 고리 구조는 이렇게 묶여 있는 구조. 이거 둘을 비교한다면은 앞에서 뭐 끓는 점에서도 비슷했어요. 이건 이 단일 결합 탄소 사슬들은 다 회전이 가능해요. 이것들이 전부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 구조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바뀔 거예요. 뭐 이런 모양도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얘는 고리로 묶여 있다 보니까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열, 이런 배열, 이런 배열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쌓는 거랑 그냥 요 배열 하나가 규칙적인 배열을 쌓는 것 중에서는 얘가 더 규칙적으로 배열을 가지기가 훨씬 쉬울 거고요. 따라서 여기 나온 것처럼 변형이 쉬운 구조보다는 변형이 어려운 구조가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시를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냈느냐, 이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데, 이건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소 사슬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탄소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것 사이에 곁사슬이 이렇게 다 쫙쫙 뻗어 있죠. 그럼 이 둘 중에는 여기에 있는 결합들을 회전시켜 보세요. 이걸 회전시켜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네요. 막 이렇게
회전돼서 막 이런 구조가 돼서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맞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회전시키면 이렇게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는 이걸 회전시킨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수소 3개가 뭐 다른 걸로 변할 일이 없고요. 또 여기를 회전시킨다고 해서 여기 CH3, CH3, CH3가 어떻게 다르게 변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 전체로 거의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리 구조가 사슬 구조보다 당연히 녹는 점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길다란 사슬 구조와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사슬 구조. 요런 게 이제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분자 모형을 만들어서 그 분자 모형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잠시 바꿔서 분자 모형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화면을 잠깐 바꿔서요. 분자 모형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아까 보셨었던 그 탄소 골격 8개짜리 탄소 골격입니다. 길다란 직선 구조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까만색이 탄소고 하얀색이 전부 수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런 구조들 보다는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제 변형을 시켜 볼게요. 탄소들을 하나씩 빼고 수소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분자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구조랑 오른쪽에 있는 구조가 탄소 수도 똑같고 수소 수도 완전히 똑같은데, 두 분자를 보시면요. 이걸 보시면 이건 거의 지금 수소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 공간을 싹 보시면요. 완전히 거의 9에 가까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뭐 9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녹는 점이 높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확 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구조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길다란 사슬입니다. 이중결합이 하나가 싹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하나 있다는 걸 아시죠? 이쪽에서 단일결합들은 얼마든지 회전이 가능한데, 제가 수소는 여기서 다 생략했어요. 이 각 탄소마다 구멍 뚫려 있는 이 자리에 다 수소들이 하나씩 다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골격만 보자라고 해도 이건 이렇게 결합선이 이렇게 이 정도는 회전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회전이 되고 이렇게 회전이 돼서 가능한데, 여기는 이중결합이라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는 회전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회전해봐야 아무 변화가 없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이 분자 구조하고 이거는 모든 탄소가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물론 각 탄소마다 수소들이 다 남은 자리만큼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걸 회전시키고 뭐 이렇게 회전을 시키다 보면요. 이거 모양을 보세요. 이런 모양까지 변형이 가능하죠. 얘를 아까 이중결합을 갖고 있던 화합물을 회전을 아무리 시켜도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 둘 중에 보시면은 어떤 게 좀 더 구체에 가까운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 구조가 좀 더 9에 가까운 형태를 띌 수가 있겠구나 하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용해도, 수용성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해도는 별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용해도를 비교하시오 하는 문제는 대부분 물에 대한 용해도를 비교하는 거라서 물 분자와의 친화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분자 구조가 수소 결합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분자 내에 수소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자리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을수록 용해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물 분자와의 친화력이 좋기 위해서는 물 분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성이 강해요. 극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분자 자체도 극성이 강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개념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제가 따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대 들어가시면 필요할 것 같아서 넣긴 넣었는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있죠. 길다란 탄소 사슬 이렇게 있는데, 요 맨 끝에는 뭔가 수소 결합이 가능한 이런 구조가 섞여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물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극성이 강한 파트고요. 이 나머지 이 파트는 극성이 거의 없는 소수성 파트예요. 이거는 아마 생물 시간에도 종종 나올 거예요. 여기는 친수성 파트고요. 그래서 친수성 파트는 크면 클수록 좋고 소수성 파트는 작으면 작을수록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끓는 점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끓는 점은 소수성 파트든 친수성 파트든 어쨌든 분자량이 늘어나면 끓는 점이 높아져 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용해도라서 끓는 점하고 약간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소결합 하는 게 잘 녹고 그다음에 뭐 극성이 강한 게 잘 녹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점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수성 파트는 늘어나면은 끓는 점은 높아져요. 소수성 파트도 분자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지만 물에 대해서는 이게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소수성 파트는 물하고 친화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시로 보셨다면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도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한 용해도는 그냥 이 두 분자에서는 극성 차이만 싹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 구조는 한쪽 방향으로 쌍극자멘트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 구조들이 이렇게도 변형이 될 수 있고 또 이 구조가 이렇게도 변형이 될 수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럼 쌍극자멘트가 합력이 합산돼서 요거는 극성이 없는 무극성처럼 보시게 돼서 요거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분자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이 산소입니다.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결합선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만 있다면 이렇게 오각형 고리일 때랑 별 차이가 없겠죠. 근데 이 구조가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면요. 이 방향으로 쌍극자메트가 발생하고요. 또 이게 가만히 있고 이쪽이 이렇게 회전해버리면 이 방향으로 또 쌍극자메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둘 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막 회전하고 해서 이 오각형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이 한 분자가 계속 사슬 구조로 이렇게 막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 분자는 전체의 쌍극자메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알 수가 없게 되고 이거 다 합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극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터 분자들의 경우는 무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부등호가 잘못됐고 부등호 표시가 이렇게 왼쪽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정도 문제가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용해도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이 정도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단원 내용이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